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먼저 무대 위에서 번쩍이는 눈빛을 기억한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공기를 장악하는 그 힘, 한 소절만 흘러나와도 관객의 심장을 끌어당기는 그 추진력.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한다. 영탁은 강하다. 영탁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탁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며 버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만약 그가 강한 척만 했던 거라면, 그 척함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처절하게 이어졌던 거라면, 그리고 그 척함이 무대 밖 어느 문턱에서 단 한 걸음만 옮기면 산산이 무너질 정도로 얇은 유리막이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 문턱, 바로 집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영탁의 집이 어디인지, 얼마나 넓은지, 어떤 가구가 놓였는지 묻는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르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탁의 얼굴이 왜 갑자기 바뀌는가? 왜 스포트라이트를 뒤집어 쓴 그 남자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무너지는가? 영탁의 하루는 늘 무대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방송, 행사, 녹화, 인터뷰, 리허설, 이동. 사람들은 그가 무대 뒤에서도 늘 농담을 던지고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밝음은 타고난 천진난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 밝음은 훈련이다.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다. 누군가에게는 매력 포인트일지 모르지만 영탁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무명과 실패가 누적된 시간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무대 위에서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것, 웃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 흔들리는 티가 나는 순간 기회는 칼처럼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그는 웃었다. 억울해도 웃었다. 속이 갈라져도 웃었다.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에도 괜찮다를 먼저 말했다. 그게 그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연기할 수 없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더 잔인하다. 집은 무대가 아니다. 집은 카메라가 없다. 집은 박수가 없다. 집은 평가가 없다. 그래서 집은 오히려 가장 두려운 장소가 된다. 그곳에서야말로 진짜 감정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영탁이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 인간이 평생 쌓아온 방어막이 스르르 풀린다. 밖에서는 가수 영탁이라는 갑옷을 입고 버틴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 갑옷을 벗는다. 벗는 순간 참아온 것들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목이 메고 어깨가 내려앉고 눈빛이 흐려진다. 그가 강한 척만 했다고? 아니다. 그가 강한 척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집 문을 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무너진다. 그 무너짐은 약함이 아니라 버팀의 반대편에서 터져나온 생존의 증거다. 그 집에는 늘 한 사람이 있다. 어머니. 사람들은 왜 아직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걸까? 같은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모르고 던진 칼끝이 숨어 있다. 함께 산다는 말은 단순히 생활의 형태를 뜻하는 게 아니다. 영탁에게 그건 생존의 구조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무명 시절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무명 시절을 함께 견딘 사람이다. 아들이 새벽에 돌아와도 밥을 남겨두고 아들이 무너져도 티내지 않게 등을 내어주고 세상이 아들을 외면할 때도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은 사람. 영탁이 가장 길게 버틴 시간은 사실 누구에게도 박수 받지 못한 시간이었다. 무명이라는 단어는 가볍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대기가 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대, 한 번의 기회가 오면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압박. 사람들은 성공 후의 영탁만 본다. 그러나 성공 이전의 영탁은 매일 시험대 위에 서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내일도 계속 버텨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뒤 돌아오는 곳이 집이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집의 풍경이지만 실제로 집을 만드는 건 풍경이 아니라 시간이다. 성공이 늦어져도, 새벽에 돌아와도, 무대가 취소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 모든 밤이 같은 공간에 쌓인다. 그 공간엔 말로 하지 못한 울음이 벽지처럼 붙어 있다. 아무도 보지 못한 한숨이 바닥처럼 깔려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어머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아들이 성공을 위해 깨지는 순간들을 동시에 봐야 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전투다. 누군가는
엄마는 자랑스럽지라고 말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뒤에는 날마다 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지켜보는 공포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방패가 된다. 영탁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방패가 집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팬들은 가끔 말한다. 영탁이 성공하고 난 뒤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그 말은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다. 그 표정 변화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한 안도의 증거다. 무명 시절의 어머니는 매일 불안과 함께 살았다. 아들이 계속 노래를 붙잡는 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수도 있다. 포기하라고 말하면 아들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계속하라고 말하면 아들이 다칠까 두려웠다. 그 사이에서 어머니는 말을 줄였을 것이다. 대신 지켜봤을 것이다. 그 침묵이, 그 기다림이, 그 하루하루의 버팀이 쌓여서 영탁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 영탁의 집이 궁금하다는 질문은 결국 영탁의 뿌리가 궁금하다는 말이다. 어디서 그렇게 버텼는지, 누가 그렇게 붙잡아줬는지, 무엇이 그를 계속 걷게 했는지에 대한 갈증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나온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눈물을 덜 흘린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눈물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도 다음날 다시 걷는 사람이다. 영탁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지는 장면이 만약 누군가에게 포착된다면 그건 이미지 붕괴가 아니다. 그건 인간의 복귀다. 가수 영탁이 아니라 아들 영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있기에 그는 다음날 다시 가수 영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집은 그 변환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다. 밖에서는 강함을 증명해야 하지만 집에서는 강함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 내려놓음이 오히려 다시 강해지는 연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영탁은 왜 강한 척을 했을까가 아니라 영탁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강한 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조용한 집에 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현관문, 평범한 것이 평범한 부엌일지 모른다. 하지만 영탁에게 그 공간은 전혀 평범하지 않다. 그곳은 그가 울어도 되는 곳, 무너져도 되는 곳,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어머니의 존재는 그 공간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버텼기에 어머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한쪽이 기대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온 것이다. 영탁이 강한 척만 했다고? 그 말은 반만 맞다. 그는 강한 척을 했다. 하지만 그 척은 허세가 아니다. 그 척은 의지다. 그 척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그 척은 무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그리고 그 척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집이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무너진 진짜 얼굴은 사실 무너짐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 얼굴은 실패를 견딘 자의 얼굴이고 사랑을 지켜낸 자의 얼굴이며 내일을 다시 만들기 위해 오늘을 내려놓는 자의 얼굴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다. 사람들은 영탁의 집을 궁금해하지만 영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대답은 이것이다. 집이 어떤 모양이냐가 아니라 그 집이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 집이 그에게 준 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법을 가장 먼저 가르친 사람은 어머니였다는 것. 그러니 영탁의 진짜 얼굴이 무너진 그 순간은 오히려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화려함이 아닌 진심이 드러난 순간, 강함이 아닌 버팀이 증명된 순간, 그리고 사람 영탁이 다시 숨을 쉬는 순간. 그 순간들이 합쳐져 오늘의 영탁을 만든다.